네, 현재 시간 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못했어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코스피 상승 전환을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무슨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긴급진단에서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고요. 첫 번째 상황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말 테마 대장주,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러셀과 같은 맥락 속에 지금 로보티즈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약간 2차 전지에서 시작된 수급이 메타버스로 갔다가 네. 로봇으로 이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연말 로봇 테마, 김진만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다시 일단은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보는 게 네. 로봇 테마의 성장성에는 인정을 하나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세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 정도로만 평가가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1월 5일부터 개최되는 CES 2022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이 현재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려면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TF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 정도는 나와야지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단순 이제 삼성전자 TF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전체적인 테마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뭐 주목할 볼만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 테마가 다시 선순환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무조건 계속적으로 오르는 테마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조정 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상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도 처음에 시세 분출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출도 없고 이제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데, 이런 기대감들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예를 들어 공시가 나와서 투자 공시 혹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파이의 성장이라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 주가들이 지지가 되고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로봇 테마는 1월 5일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조정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로봇 테마 이야기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가 로봇 테마로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슨 로봇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보다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김진만 팀장님은 단순히 로봇 테마로만 접근하기에는 네. 부정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증권가 반응도 좀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9년 동안 적자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으로 아직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 지금 보시면 에브리봇이 오늘 단일가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에브리봇이 상장되어 있는 로봇 회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도 강하게 받았는데 아직 적자 회사가 많다라는 점을 리스크가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자 회사가 흑자 전환할 때가 사실 주가 턴은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년도의 실적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 로봇 테마가 단순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적주로서의 전환을 꿈꿀 수도 있고, 아직 전체적인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의 성장세를 보여주려면은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때 적어도 숫자로는 보여줘야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혹은 이 기술 성장주로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버리봇을 제외한 기업들이 모두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로봇 테마주들의 적자 갭이 많기 때문에 흑자 전환했을 때 그때 그 탄력도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럼 AI 로봇과 관련해서 찐 실력을 갖고 있는 템베거 종목 없을까라고 여쭤봤는데 네. 대본에 없음이라고 주셨거든요. 네. 그럼 김진만 팀장님은 혹시 내년에 연초에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대표적인 테마주로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저는 만약에 로봇 관련주에서 템버거는 아니지만 저는 주목하는 게, 저는 현대차가 그래도 관련 사업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소형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LG전자 혹은 현대차들의 좀 전폭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대차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사재까지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는 거는 분명히 현대차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대차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이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를 만약에 정말 찐 수혜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오히려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기술력으로만 본다면은 현대차가 그 시장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황실에서는 오늘 핫한 로봇 테마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메타버스에도 붑니다. 그래서 MBT가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에요. 세컨서울 무엇입니까? 네, 일단 세컨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서울을 63,900개의 타일로 나눠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타워를 이제 분양을 받는 거죠. 이제 실제로 청약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 NFT 관련 이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일단 가상 공간의 세계에서 이제 분양이나 혹은 토지, 가상의 부동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오늘 이제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보안 이슈가 조금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는 베타 서비스인데 이 베타 서비스를 보안 문제 혹은 추가적으로 본격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비스를 종료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소멸을 했지만 이제 이 일을 기반으로 내년도에 과연 성장세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현실 세계에도 부동산 없어 서러운데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부동산 없으면 이거 좀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메타버스 열풍이 그만큼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그 가상 세계에서도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네. 이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쯤 이제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현재는 대선 전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상 자산 혹은 기타 규제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불러가는 분위기가 아직은 한 번 정도 이제 과열 분위기에서 좀 수그라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는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 관련주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기대가 될 만한데 저는 규제가 특히 한국 시장이 이런 규모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규제가 있는데 과연 그 규제의 틀이 어느 정도까지 잡혀 있는지가 조금 관건이다.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려면은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돼야지 그 이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시장 내에서도 투기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역시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라는 키워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MBT, 오늘 이슈를 갖고 있는 MBT 자체를 평가해 봤을 때 사실 뭐 메타버스 이 부동산으로 엮이긴 했지만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는 세컨서울이라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너무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 세컨서울이라는 사업자 자체로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도는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이제 대동강 물파는 이제 봉이 김선대 기사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에 조금 어느 정도 보고 사실 MBT가 갖고 있는 본업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 커머스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자라고 봤을 때는 MBT가 갖고 있는 성장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세컨서울이라는 플랫폼 사업이 내년도에 규제를 뚫고 정말 서비스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후에 보셔도 초기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규제가 어느 정도 나오고 가이드라인 나온 후에 이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컨서울이라는 그 모멘텀만으로 봤을 때 MBT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관련해서는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MBT가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규제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겨내느냐, 규제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 이슈가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심택 실적 심쿵.
제가 한번 삼시이시네, 삼시. 네, 제가 한번 심택 심쿵이라고 해봤는데 내년 실적 전망치가 리레이팅 예상되면서 목표가가 올랐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얼마만큼 상향된 건가요? 지금 보시면 리레이팅이 지금 11월에도 됐고 12월 두 번이 됐는데 왜 어.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원래 반도체는 1,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3, 4분기가 성수기인데 1분기 때 수주 잔고가 늘었다는 게 체크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리레이팅이 됐는데 저는 이제 4분기 매출도 굉장히 각각 전년 대비 20%, 300% 가까이 증가한 3,900억, 600억대로서 보시면은 특히 보셔야 될 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하나의 가격에 올라가고 만드는데 어느 정도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져서 즉 효율이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전반적으로 내년도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가 예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릴레이팅에서 6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은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달에 걸쳐서 리레이팅 되고 있는 심택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라는 건 단순히 심택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비슷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동종 업계 내에서 심택과 비슷한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기판주들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심택,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세 종목이 기판 관련 대장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 종목 다 주가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정말 이제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 무서움 정도로 오르는 주가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오. 이제 이 세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에 공장 증설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 공장 증설이 내년도에 바로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도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쇼티지 지금 기판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쇼티지가 이어질 수 있는 즉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이후로 주가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난 심택이고요. 저희가 지난 11월 21일에, 그러니까 한 달쯤 전쯤에 이야기했던 아비코 전자도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분이 저희 채팅방에 김지만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종목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났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뭐 치킨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는 게 치킨을 아닌지. 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비코 전자는 지금 추천일 종가 대비 27% 정도의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이 종목도 똑같이 실적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아비코 전자도 기판 안에서 이제 소켓 정도로 이제 기판 안에 이제 부품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비코 전자뿐만 아니라 ISC 등 전체적으로 부품주들의 흐름, 즉 DDR5 관련주들이 다 좋습니다. 지금도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워낙 성장세가 좋을 게 눈에 보이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즉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지금 보시면 다 좋은데 이 오르는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매출과 영업이익 즉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업사이드가 다 돼도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이제 크게 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가장 와닿네요. 지금 이 패키징 기판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타당한 상승이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오늘 심택은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했는데 지금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의견은요?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은 한데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기 워낙 고가긴 하니까 고가 즉 저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었을 때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하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두 가지 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윗꼬리에서 조금 윗꼬리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4만 원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매물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쭉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조정 라인은 4만 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정도 조정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좋다고 해서 매번 오를 수 있는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을 때 다시 한번 4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재매수 기간은 충분히 오를 거라고 보고
되고 2, 3만 원대는 저는 다시는 못 볼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 보유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로는 한 5만 5천 원까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단기적인 호흡을 보셔도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권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지켜보는 게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목표가까지는 도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3만 원대에 이 종목을 잘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네. 보이고요. 신택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살짝 조정받을 때 4만 원 선에서 매수해 보도록 하죠. 네, 세계 상황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